예비군 훈련에 UDT 여성 최초 출신인 여군이 사격 교관으로 나타나자 수많은 예비역들이 그녀를 보고 조롱하며 성희롱을 하고 무시를 했지만 그 모습에 분노한 그녀가 총을 들고 사격으로 그들에게 놀라움을 주면서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의 짠 내음이 갯벌의 흙냄새와 뒤섞여 눅눅하게 달라붙는 아침이었다. 인천 어느 해안가에 자리한 해병대 예비군 훈련소는 이른 시간부터 활기보다는 권태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의무의 연장선. 그들은 익숙하게 위병소를 통과해 저마다 지급받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몇몇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담배를 나눠 피우며 지난밤의 숙취를 토로했고 또 다른 몇몇은 그저 빨리 이 하루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퀭한 눈으로 연병장 구석에 모여 앉았다. 아, 또 시작이네. 1년에 한 번씩 이게 무슨 고생이냐? 박철민이 찌푸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는 현역 시절 해병대에서 6년을 복무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내였다. 다부진 체격과 짧게 깎은 머리, 구릿빛 피부는 그가 여전히 현역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의 옆에는 대학 학군단 ROTC 출신인 김민준이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깔끔하게 다려입은 군복과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너머로 예비군들을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는 시선이 역력했다. 선배님, 그래도 어쩝니까? 부르니 와야죠. 그나저나 오늘 교관은 또 어떤 꼰대가 올지 궁금하네요. 작년 그 양반은 아주 말끝마다 나 때는 마리아를 달고 살던데. 말도 마라. 아주 지긋지긋했지. 사격 하나 가르치면서 무슨 전쟁 영웅 납신 줄 알았다니까. 두 사람이 투덜거리는 사이 연병장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병장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대호 앞 단상 위로 누군가 올라섰다. 그러나 예상했던 배불뚝이 예비역 간부나 희끗한 머리의 교관이 아니었다. 단상 위에 선 것은 한 여성이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그러나 30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턱선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빛.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듯한 군복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만들어내는 웅성거림과 노골적인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뭐야? 여자야? 강사인가? 요즘은 민간 강사도 부른다던데. 아니, 근데 군복 입은 거 보니까 그냥 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조교인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박철민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차네. 이제 하다 여자 교관까지 데려다 놓나? 우리를 뭘로 보고. 김민준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동의했다. 사격 훈련을 가르치러 온 걸까요? 총은 제대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군거림은 단순히 여성 교관에 대한 낯설음을 넘어선 명백한 무시와 조롱의 색을 띠고 있었다. 몇몇은 그녀의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음흉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사격 표적지를 가늠하듯 그녀의 특정 신체 부위에 노골적으로 머물렀다. 그들은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거나 혹은 들어도 상관없다는 오만한 태도였다. 그때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멎고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오늘 예비군 훈련을 담당할 교관 강지수입니다. 짧은 소개. 그 외에 부연 설명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오전에는 사격술 이론 교육,
오후에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모두 정해진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침묵.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 대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눈빛만이 단상 위에 그녀에게 쏟아졌다. 강지수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잠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그 시선에 담긴 무례함과 오만함을 빨아들여 무력화시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좋습니다. 그럼 전원 교육장으로 이동합니다. 인솔은 각 조교들이 맡도록. 강지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절도 있었다. 예비군들은 훈련소 조교들의 인솔에 따라 마지못해 움직이면서도 시선은 강지수에게서 떼지 못했다. 박철민은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강지수? 이름 한번 예쁘네. 얼굴값이나 하려나. 김민주는 옆에서 거들었다. 이론 교육이요? 어디서 책 몇 줄 읽고 와서 떠드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알고 있을지. 그들의 비아냥거림 속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멋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리는 폭력적인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수는 그 모든 것을 등 뒤로 한 채 묵묵히 교육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곧게 편 등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인천의 눅눅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낡은 프로젝터가 힘겹게 빛을 뿜어내는 실내 교육장.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었다. 몇몇은 이미 졸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옆 사람과 소곤거리며 지루함을 달래고 있었다. 강지수는 교탁 앞에 서서 스크린에 띄워진 사격 자세 그림을 가리켰다. 사격의 기본은 자세입니다. 견착, 호흡, 조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범에서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지수의 말에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다. 또 그 소리겠지. 정신력. 애국심.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몇몇 측에는 똑똑히 들렸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지수는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제입니다. 총은 그저 쇠와 플라스틱의 조합일 뿐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여러분의 손가락이지만 그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입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혹은 극도의 지루함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격의 본질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김민준이 손을 번쩍 들었다. 강지수가 그를 지목하자 그는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비꼬는 투로 질문했다. 교관님, 말씀은 아주 훌륭하십니다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실전 경험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령 교관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여자인 당신이 과연 실전을 알기나 하느냐는 조롱이 담긴 질문. 교육장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모든 예비군들의 시선이 강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그녀가 어떻게 이 무례한 질문에 대처할지에 대한 관음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수는 잠시 김민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당황 대신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후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민주는 한 방 먹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보여주긴 뭘 보여줘. 기껏해야 만점이나 쏘겠지. 박철민이 이번에는 대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교관님, 저희는 그냥 예비군입니다. 무슨 특수부대원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한 정신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쏘고 집에 가게 K2 소총분의 결합이나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더 실용적이죠.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산만해졌다. 그때 교육장 뒷문에 기대어 서 있던 훈련소 조교 최성진 상사가 나지막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그는 40대 초반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이 훈련소의 터줏대감이었다. 어이, 박철민 예비군. 조용히 하고 교관님 말씀 좀 듣지. 강 교관님, 저기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셔. 너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고. 최성진의 말에 교육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더 큰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에이 아저씨. 농담도 참. UDT에 여자가 어딨어요? 설마 취사병이나 행정병 출신은 아니겠죠? 하하. 박철민은 아예 배를 잡고 웃었다. 최 상사님, 저희를 너무 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UDT 출신 여자 교관이라니 차라리 외계인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걸 믿겠습니다. 최성진은 이놈들이 진짜라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지수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여러분에게는 제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도 있겠죠. 그녀는 프로젝터를 껐다. 갑자기 어두워졌던 교육장 안으로 창밖에 희뿌연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전 이론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휴식하시고 점심 식사 후 실사격장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교재를 챙겨들고 망설임 없이 교육장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예비군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그들은 그녀가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불신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고 여겼다. 박철민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꺼보라고. 결국 꼬리 내리잖아. 오후에 얼마나 잘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여자라는 껍데기 안에 가둬놓고 멋대로 판단한 그 인물이 과거 서해의 차가운 파도 속에서 죽음과 싸우며 나라를 지켜낸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교육장을 나서는 강지수의 귓가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다. 불신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실력으로 깨부수는 과정.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익숙한 전장이었다. 점심시간. 식당은 배식받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 예비군들로 북적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 현역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메뉴였지만 대부분은 맛을 음미하기보다 허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박철민과 김민주는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오후에 아주 볼만하겠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그려. 박철민이 김치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UDT 출신이라는 말에 잠시 놀라긴 했습니다. 최 상사님이 거짓말할 뿐은 아닌데 설마 정말일까요? 김민주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였다. 에이 설마. 그냥 기선제압하려고 뻥 한 번 친 거겠지. 해군 출신은 맞는데 뭐 다른 보직이었겠지. 안 그래? 그때 그들의 테이블로 젊은 예비군 하나가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현역 시절 행정병이었고 지금은 작은 정보기술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저기 박철민 예비군님, 김민준 예비군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다. 단독 서해의 별 전설의 UDT 저격수 강지수 예비군 교관으로 제2의 군 생활. 박철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기사에는 강지수 교관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 이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대원. 그것도 단순 대원이 아닌 최정예 저격수 과정 수료. 몇 해 전 서해 최전방에서 벌어진 국지전 상황에서 적의 고위급 지휘관을 단 한 발로 저격하여 아군의 피해 없이 상황을 종결시킨 1등 공신. 인천의 저격수 한 발의 신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살아있는 전설. 기사 하단에는 국방부 대변인의 확인 코멘트와 함께 그녀가 받은 충무무 공훈장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박철민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식판 위로 떨어졌다. 김민주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믿을 수 없는 내용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들이 오전 내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저 여자 교관이라고 깎아내렸던 인물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식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꺼내 강지수 교관, UDT 여성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경악과 감탄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진짜였어. 이분이 그 인천의 저격수라고. 나 그때 뉴스에서 봤는데. 미쳤다. 우리 오늘 누구한테 개긴 거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아침에 강지수의 몸매를 훑으며 음흉한 농담을 주고받던 예비군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오전에 그녀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지고 대놓고 비웃었던 박철민과 김민주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식판 위로 쏟아지는 동료 예비군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 시선에는 너희 이제 큰일 났다는 조롱과 꼴좋다는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박철민의 얼굴은 구릿빛에서 붉은빛으로 다시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가 자랑하던 6년의 해병대 복무 경력이 UDT의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김민주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지적인 척, 아는 척하며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떡하지? 김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어떡해? 가서 사과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박철민이 버럭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막상 강지수 교관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 교관 식당에서 따로 식사를 하고 있을 터였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예비군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당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어색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오후 실사격 훈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강지수는 어떤 표정으로 사격장에 나타날까? 그녀는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까? 과연 그녀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멀리 사격장 방향에서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홀로 서 있는 강지수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서서 예비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박철민과 김민준에게는 천둥 같은 포효보다 더 무겁고 두렵게 다가왔다. 그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목격하게 될 터였다.
오후의 햇살은 한낮의 기세가 꺾여 비스듬히 사격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수백 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긴장 섞인 숨결이 뒤섞여 맴돌았다. 예비군들은 사선에 도열한 채 그들의 앞에 선 강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전의 오만함 대신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폭풍 전의 고요를 지켜보는 듯한 숨막히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교관 시범 사격이 있겠다. 훈련소 조교 최성진 상사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마저 평소보다 긴장한 듯 살짝 떨렸다. 강지수는 묵묵히 K2 소총 한 정을 집어들었다. 예비군들에게 지급된 것과 똑같은 손때 묻고 낡은 소총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을 확인하고 놀이쇠를 몇 번 후퇴 전진시키며 총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 일련의 동작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려했다. 박철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해병대에서 6년간 총을 다뤘던 그였지만 강지수의 총기 파지 자세와 점검 동작은 그가 지금까지 봐온 누구와도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숙련된 것을 넘어 총과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경지였다. 강지수는 열발이 든 탄창을 찰칵 소리를 내며 결합했다. 그리고 사격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엎드려 쌓아 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흙바닥에 몸을 낮추는 동작은 마치 한 마리의 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몸을 웅크리는 모습처럼 보였다. 엉덩이가 살짝 들리고 양 팔꿈치가 단단히 지면을 지지하며 만들어낸 안정적인 자세. 오전에 몇몇이 음흉한 시선으로 훑었던 그 몸의 곡선은 이제 그 어떤 사내의 자세보다도 견고하고 완벽한 살상병기의 형태로 보였다. 표적 거리 100m. 교관 시범 사격. 준비되면 사격 개시. 최성진의 말이 끝나자 강지수는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견착했다. 그녀의 눈은 가늠새와 가늠자를 지나 저 멀리 아른거리는 검은 표적의 중심을 꿰뚫을 듯 응시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사격장을 지배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호흡이 멎는 그 찰나의 순간. 탕으. 첫 번째 총성이 고요를 깨트리며 울려 퍼졌다. 반동으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탄피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기계처럼 조준에 들어갔다. 탕으. 탕으. 일정한 간격으로 총성이 연이어 울렸다. 그것은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꾸물거리지도 않는 완벽한 리듬이었다. 마치 메트로놈이 박자를 맞추듯 그녀의 심장 박동과 호흡, 그리고 격발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졌다. 타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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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앙으. 10번째 총성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강지수는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 고정시켜 약실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잠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비군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실감나지 않는 표정이었다. 최성진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표적지 확인.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100m 너머에 있던 표적지가 레일을 타고 윙의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의 시선이 다가오는 하얀 종이 위에 고정되었다. 가까워질수록 표적지의 모습이 선명해질수록 예비군들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게 뭐야? 마침내 표적지가 사선 바로 앞에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사격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정적.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다. 표적지의 정중앙. 10점 만점 영역에 단 하나의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동전만 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처럼 10발의 총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한 탄착군. 원 홀어느홀. 총알이 같은 구멍으로 연이어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신의 경지에 오른 사수들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사격술이었다. 세상에. 박철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욕설도 감탄사도 아닌 순수한 경악이었다. 그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김민주는 안경 너머의 두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최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봤나? 저분이 바로 강지수 교관님이시다. 몇 해 전 서해에서 단 한 발로 적 지휘관을 제거하고 우리 아군을 지켜낸 해군 특수전전단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너희가 오늘 본 건 교관님 실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 그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쭈뼛거리는 박수였지만 이내 사격장의 모든 예비군들이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박수가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터져나온 진심 어린 경외의 표현이었다. 박철민과 김민준도 너클 잃은 채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전에 자신들이 내뱉었던 무례하고 오만한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끄러움이 화산처럼 터져나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강지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사격 결과물이 담긴 표적지를 그저 무심하게 한번 훑어볼 뿐이었다. 마치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어떤 자만심이나 만족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그녀를 더욱 비범하고 거대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이었고 예비군들은 오늘 그 전설의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 열광적인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격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오전의 불신과 권태가 섞인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경외심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예비군들은 더 이상 강지수를 여자 교관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성별을 초월한 전설 그 자체였다. 강지수는 자신의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채 예비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마주치는 곳마다 예비군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특히 박철민과 김민주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를 담담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사격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계급이나 성별 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지만 사격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한 목소리였다.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서 봐야 할 것은 10점 만점의 표적지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한 완벽한 집중력,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가시도 없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한마디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교관으로서의 임무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 꾸밈없는 태도가 박철민과 김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차라리 욕이라도 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그녀의 용서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예비군들이 각자의 사선에 엎드려 사격 준비를 하는 동안 강지수는 최성진 상사에게 다가갔다. 최 상사님, 아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교관님. 저놈들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최성진은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강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전장을 떠난 지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전장에 서게 되는군요. 교관님 같은 분이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같은 곳에서 더 큰 일을 하셔야죠. 최성진은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강지수의 시선이 저 멀리 인천 앞바다를 향했다. 잿빛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그녀는 그곳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조국의 최전선에서 스코프 너머로 적의 심장을 겨누며. 큰일이라는 게 뭘까요, 상사님? 수많은 별들이 모여 밤하늘을 만들 듯 누군가는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적을 향해 총을 쐈다면 이제는 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총을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성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할 뿐이었다. 한편 사선에 엎드린 박철민은 총을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강지수의 시범 사격을 본 이후 손에 쥔 K2 소총이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저 사람은 저 총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나는 고작 예비군 훈련이 귀찮다고 투덜거리고 저런 분을 앞에 두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호흡이 가빠졌다. 김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학벌과 지식이 얼마나 얄팍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통감했다. 사람을 향해 총을 쏴본 적 있냐고 물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전설적인 영웅 앞에서 감히 그의 상처와 영광을 가십거리처럼 입에 올린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예비군들은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개머리판의 압력이 아니라 강지수라는 존재가 주는 경외감과 무게감이었다. 그들은 이제 사격을 단순히 쏴서 마치는 행위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더 나아가 그녀가 보여준 수호의 정신을 이어받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침묵 속에서 마침내 첫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오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의미를 담은 총성이었다. 첫 사격조의 사격이 끝났다.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다. 강지수가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시범 사격에 압도당한 예비군들은 잔뜩 긴장한 채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대부분 표적지를 벗어나 엉뚱한 곳에 박혔다. 사격장 곳곳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나왔다. 전부 자세 불량, 호흡 불량, 격발 불량. 총체적 난국이군. 최성진 상사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강지수는 말없이 사선 뒤를 걸었다. 그녀는 질책하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를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박철민의 뒤에서 멈췄다. 박철민은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기운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박철민 예비군. 나지막한 부름에 박철민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뻔했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힘으로 총을 제압하려 하면 반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총의 무게를 지면으로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으세요. 강지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짚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박철민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불필요한 힘으로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견착이 불안정합니다. 개머리판을 어깨 홈에 정확히 밀착시키세요. 뼈로 받쳐야지 살로 받치면 조준선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자세를 직접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비누 향기가 끼쳤다.
박철민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오전에 품었던 불경한 생각들이 떠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강지수는 다음으로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김민준은 안경 너머로 잔뜩 주눅이 든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김민준 예비군은 호흡이 문제입니다. 네. 호흡 말입니까? 숨을 멈추려고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격 교범에는 숨을 멈춘 상태에서 격발하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호흡의 자연스러운 멈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였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반쯤 내쉬면 폐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호흡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1초 혹은 2초. 우리는 그 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억지로 숨을 참으면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 조준선이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교범에서도 본 적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수십만 발의 총을 쏘며 몸으로 체득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가르침. 김민주는 멍하니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강지수는 모든 예비군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지도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다. 자신에게 무례했던 박철민과 김민준에게도 묵묵히 훈련에 임하던 다른 예비군들에게도 똑같이 정성을 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예비군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훈련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마디라도 더 배우기 위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사격장에는 진지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격 시간. 박철민은 강지수가 알려준 대로 어깨에 힘을 빼고 개머리판을 정확히 견착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자연스러운 멈춤의 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리고 어깨에 전해지는 반동이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한 박철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8점. 늘 5점 근처를 맴돌던 자신의 점수였다. 김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호흡에 집중하며 배운 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결과는 9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표적지를 보고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그들의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군들의 사격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사격장 곳곳에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놀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박철민과 김민주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선 뒤편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강지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잘했다는 무언의 격려였다. 그 순간 박철민과 김민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격 점수가 올랐다는 기쁨이 아니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는 감동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받은 듯한 안도감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강지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장은 바로 그들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있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진정한 가르침만으로. 사격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권태와 불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과 건전한 긴장감이 빼곡히 들어찼다. 예비군들은 더 이상 쉬는 시간을 틈타 그늘에 모여 잡담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지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교관님, 아까 말씀하신 호흡의 멈춤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억지로 참는 것과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표적을 조준할 때 가늠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표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교법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질문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강지수는 그 어떤 질문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녀는 때로는 직접 바닥에 엎드려 자세를 보여주었고, 때로는 질문한 예비군의 손을 직접 잡고 격발의 순간 손가락에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하는지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막연한 이론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 속에서 피와 땀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의 결정체였다. 가늠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표적은 흐릿하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총알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여러분 눈앞의 가늠쇠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강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예비군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들이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니라 함께 전장을 고민하는 동료를 대하는 듯 깊어졌다.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적은 여러분을 위해 가만히 서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뛰고 숨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입을 다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는 여러분의 본능을 믿어야 합니다.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본능 말입니다. 조준과 격발이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움직이는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비군 몇몇을 지목해 사선 앞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50m 전방에 빈 페트병 몇 개를 세워두었다. 지금부터 간단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신호에 맞춰 전방 20m까지 전력 질주한 뒤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 저 페트병들을 맞추십시오. 시간은 10초입니다. 예비군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가쁜 호흡을 고를 시간도 없이 흔들리는 표적을 맞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이게 가능합니까? 박철민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을 떠올리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뛰어도 폐가 찢어질 듯 아파도 여러분은 단 1초의 고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잡으세요. 첫 번째 조가 출발선에 섰다. 강지수의 신호와 함께 그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앞으로 달려나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20m 지점에 도착한 그들은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려 총을 겨눴지만 이미 그들의 몸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어깨는 들썩였고 총구는 사정없이 흔들렸다. 탕, 탕, 타타탕. 총알은 페트병을 한참 벗어나 허공을 갈랐다. 처참한 결과에 예비군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수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훈련은 계속되었다. 예비군들은 흙바닥을 구르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군복은 흙먼지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은 점차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강지수의 가르침에 매달렸다. 고요의 1초. 그 감각을 잡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박철민과 김민주는 같은 조에 편성되었다. 박철민은 해병대 출신답게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거친 호흡을 제어하지 못해 조준의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김민주는 체력은 다소 뒤처졌지만 강지수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호흡을 제어하려 노력했다. 젠장 마음대로 안 되네. 박철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옆에 있던 김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박 예비군님,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다 뱉어냈을 때 몸의 긴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박철민은 순간 멈칫했다. 오전에 자신을 비꼬던 ROTC 출신 애송이. 하지만 지금 그의 조언에는 어떤 가시도 없었다. 오직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서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박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차례. 신호가 떨어지자 박철민은 이전과 다르게 달렸다. 무작정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리듬을 유지하려 애쓰며 달렸다. 목표 지점에 도착해 엎드린 그는 김민준의 조언대로 들이마신 숨을 끝까지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의 1초.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쨍! 맑은 파열음과 함께 페트병 하나가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됐다. 박철민이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김민준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미묘한 경쟁심과 불신은 뜨거운 땀방울과 함께 훈련장의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강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사격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법. 그녀는 예비군들에게 전우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사격장 위로 부는 인천의 바닷바람이 기분 좋은 변화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오후 훈련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서쪽 하늘부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쨍쨍하던 햇살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고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사격장의 깃대를 사납게 흔들었다. 비가 오려나 본데. 누군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기던 빗줄기는 이내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였다. 훈련장의 마른 흙바닥은 순식간에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예비군들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는 비는 철모를 두드려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훈련 중단. 전원 실내로 대피. 최성진 상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예비군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 교육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이런 날씨에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잠깐. 그때 강지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폭우 속에서 더욱 서늘하고 형형하게 빛났다. 훈련은 계속합니다. 네. 교관님, 이 날씨에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박철민이 놀라서 소리쳤다. 전장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적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폭풍이 분다고 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악천후는 우리에게 더 없는 좋은 훈련 기회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예비군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빗물은 군복을 파고들어 체온을 사정없이 빼앗아갔고 진흙은 전투화에 달라붙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함과 추위에 다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지금부터 팀 단위 목표 식별 및 제압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지수는 진흙탕이 된 사격장 곳곳에 사람 모양의 표적지들을 새로 설치했다. 표적지 중 일부에는 아군을 뜻하는 파란색 완장이, 다른 일부에는 적군을 뜻하는 붉은색 완장이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와 어두운 날씨 때문에 100m 거리에서는 그 완장의 색을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각 팀은 저 표적들 중 적군 표적만을 골라 30초 안에 모두 제압해야 합니다. 만약 아군 표적을 하나라도 맞출 경우
그 팀은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격 훈련이 아니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정확한 관측과 판단력, 그리고 팀원 간의 완벽한 소통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전술 훈련이었다. 박철민과 김민준이 속한 3조가 첫 번째로 나섰다. 그들은 사선에 엎드려 표적지를 노려보았지만 빗줄기가 시야를 가려 표적의 형체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박철민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조준경 렌즈 위로 빗물이 흘러내려 시야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다. 침착하십시오. 모두 섣불리 쏘지 마. 김민준이 팀원들을 제지했다. 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가진 조준경이 배율이 가장 높으니 제가 목표를 식별해서 위치를 전달하겠습니다. 각자 구역을 정해서 제 지시에 따라 사격 준비를 하십시오. 김민준은 숨을 참고 조준경의 눈을 갖다 댔다. 빗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필사적으로 표적지를 관찰했다. 아주 희미하게 왼쪽에서 세 번째 표적의 어깨 부분에서 붉은 빛이 번지는 것이 보였다. 좌측 세 번째. 적군 확인. 그의 외침에 박철민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준경에 의지하지 않았다. 아까 강지수가 말했던 본능을 믿기로 했다. 김민준이 지정해준 위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는 찰나의 순간 방아쇠를 당겼다. 탕으. 빗소리에 묻혀 총성은 둔탁하게 울렸다. 잠시 후 표적지 옆에 설치된 작은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명중이었다. 좋았어. 팀원들의 사기가 올랐다. 김민준은 계속해서 목표를 찾아냈고 박철민을 비롯한 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체력과 전투 감각이 뛰어난 박철민과 냉철한 판단력과 관측 능력을 지닌 김민준의 조합은 포구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마지막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제압했을 때 30초의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가 있었다. 그들은 흙과 비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비록 온몸은 춥고 지쳤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임무를 팀으로서 함께 완수해냈다는 강렬한 성취감이었다. 강지수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포구가 예비군들의 나태해진 정신을 씻어내고 그들을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해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련은 때로 그 어떤 훈련보다도 훌륭한 스승이 되는 법이었다. 밤새 내린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훈련 마지막 날의 아침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비에 씻긴 세상은 유난히 선명했고 공기는 상쾌했다. 하지만 훈련장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곳곳이 깊은 웅덩이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예비군들은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지난 며칠간의 고된 훈련으로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첫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진지해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 예비군이 아니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하며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하나의 팀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훈련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지수가 선언했다. 여러분은 분대 단위로 적이 보이는 모에시가지 전투 훈련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적을 제압하고 최종 목표 지점에 있는 인질 마네킹을 구출해 복귀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평가는 시간과 정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팀워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컨테이너 박스와 폐타이어, 드럼통 등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모의 시가지가 있었다.
곳곳에 진흙 웅덩이가 파여 있어 기동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번 평가는 여러분이 지난 며칠간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박철민과 김민준이 속한 3분대가 첫 번째로 출발선에 섰다. 분대장이 된 박철민은 비장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어제 우리가 폭우 속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자. 혼자 잘난 놈은 필요 없다. 서로를 믿고 엄호하고 함께 움직인다. 알겠나? 알겠다.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민주는 박철민의 옆에서 지도를 펼쳐들고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브리핑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다. 오직 임무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수는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감시탑에 올라가 쌍안경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최성진 상사가 옆에서 함께 상황을 주시했다. 출발. 박철민의 수신호와 함께 3분대는 낮은 포복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은 놀랍도록 유기적이었다. 2명이 전방을 경계하며 전진하면 다른 2명이 좌우를 엄호하고 후방의 인원이 뒤를 받치는 형태.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저 녀석들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요. 최성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힘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강지수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3분대는 첫 번째 코너를 돌았다. 그 순간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숨어있던 적 표적지가 휙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다. 적 발견. 11시 방향. 가장 먼저 발견한 김민준이 외치기도 전에 이미 박철민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타타탕으. 정확한 3발의 점사. 표적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사격은 더 이상 힘으로 윽박지르는 사격이 아니었다. 힘을 빼고 간결하며 치명적인 효율성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했다. 진흙탕에 미끄러져도 옆에 전우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복잡한 갈림길에서는 김민준의 판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지수가 가르쳐준 모든 것 호흡법, 상황 판단력, 팀 단위 전술 이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다. 마침내 최종 목표 지점인 건물 앞에 도달했다. 박철민은 수신호로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하고 김민준과 함께 내부 진입 계획을 세웠다. 내가 먼저 진입해서 시선을 끌겠다. 그 틈에 내가 좌측으로 돌아 인지를 확보해. 위험합니다. 분대장님이 미끼가 되는 것은 괜찮아. 너희들을 믿으니까. 박철민이 김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동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박철민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적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김민준은 창문을 통해 조용히 침투해 인질 마네킹을 확보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들은 출발 지점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감시탑 위에서 스톱워치를 누르고 있던 최성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세상의 교관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단 한 명의 가상 부상자도 없이. 강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옅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모든 분대의 평가가 끝난 오후. 예비군들은 다시 연병장에 모였다. 흑투성이가 된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강지수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예비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첫날의 오만하고 불신 가득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긴 빛나는 눈빛들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여러분은 훌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여러분은 단순한 사격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본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은 누군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려 할 때였다. 전체 차렷. 박철민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교관님께 대하여 경례. 수백 개의 팔이 동시에 올라가 거수 경례를 했다. 그들의 동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들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경의의 표현이었다. 강지수는 그들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전설의 영웅이 아닌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낸 스승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훈련의 마지막 날 해는 서서히 서해의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훈련장 곳곳에 남아있는 무릉덩이에 비쳐 마치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은 위병소를 통과하며 지급받았던 군복을 반납하고 각자의 일상이 담긴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탈의실과 샤워실의 분위기는 첫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경계하거나 무시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어깨를 툭툭 쳐주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따뜻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며칠간의 고된 훈련은 그들에게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하나의 용광로처럼 작용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편견과 나태함을 녹여내고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 짙은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는 묘한 동질감과 전우애가 가득했다. 박철민은 말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어딘가 허전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어깨에는 지난 며칠간 익숙해진 K2 소총의 무게 대신 사회라는 또 다른 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는 짐을 챙겨 떠나는 동료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김민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이대로 가기엔 너무 섭섭하지 않냐? 김민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돌려 교관 대기실 쪽으로 향했다. 교관 대기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부드러운 천으로 쇠를 닦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자 강지수가 혼자 앉아 총기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닦고 있는 것은 지난 시범 사격 때 사용했던 바로 그 K2 소총이었다. 그녀는 총열과 몸통, 개머리판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끼는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를 조율하는 장인의 모습처럼 경건하고 고요했다. 박철민과 김민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저 고요한 의식을 방해해도 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박철민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노크했다. 똑똑. 총기 손질을 하던 강지수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들어와.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사복 차림의 그들을 보니 그녀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인가? 네, 교관님. 그 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강지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첫날 저희가 저질렀던 무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민준 역시 말없이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이나 가식도 없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참회와 존경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고개 드세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노을이 지는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은 이번 훈련을 통해 충분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동료들에게요. 교관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한 것은 방향을 조금 알려준 것뿐입니다. 결국 길을 걸어간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강지수는 다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회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의 전투를 치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를 만날 수도 있고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단단한 지표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할 때 강지수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박철민 예비군, 김민준 예비군. 네. 존경은 총을 쏘는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 말은 두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깊이 새겨졌다. 모든 예비군이 떠나고 훈련소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최성진 상사는 교관실 벽에 무언가를 걸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수가 시범 사격 때 쏘았던 단 하나의 구멍만이 뚫린 전설적인 표적지였다. 정성스럽게 만든 액자 안에 고이 모셔진 표적지는 이제 이 훈련소에 살아있는 역사가 될 터였다. 이걸 볼 때마다 오늘 일이 생각나서 앞으로 들어올 놈들은 교관님 앞에서 절대 함부로 깝죽거리지 못할 겁니다. 최성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지수는 액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저것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전리품이 아니었다. 오만했던 청년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본 소중한 추억의 증표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관님. 이번 기수는 유난히 교관님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강지수는 창밖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훈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요. 총알이 관역에 박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이군요. 그녀의 얼굴에는 전장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새로운 전장을 찾은 것 같았다. 몇 주 후 인천의 한 번화가 박철민과 김민준이 허름한 술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한 선후배가 아닌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혔다. 벌써 꿈만 같다. 우리가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분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호흡의 자연스러운 멈춤을 이용하라고.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난 지켜내려는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아. 회사에서 개떡 같은 상사한테 깨지고 있을 때도 그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 내가 지금 내 가족을, 내 삶을 지켜내려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 박철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맥주를 들이켰다. 짧았던 며칠간의 훈련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졌다는 사실이다. 편견을 걷어내고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들. 인천의 해병대 예비군 훈련소.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의 교관실 벽에는 한 발의 총알 자국만이 선명한 표적지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것은 한 전설적인 영웅이 남긴 흔적이자 평범한 남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흔적의 상징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또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